지난 2014년에 OCN을 통해 방영했던 나쁜 녀석들은 제목 그대로 나쁜 녀석들이 주인공인 드라마였습니다. 조폭인 박웅철, 청부살인업자인 정태수, 사이코패스인 이정문, 그리고 이들을 통제하는 형사지만 미친 개로 불리는 오구타까지 4명의 나쁜 녀석들이 뭉쳐서 다른 범죄자들과 맞선다는 내용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녀석들을 한데 모았을까요? 나쁜 녀석들의 핵심이자 인기의 결정적인 요인을 이 질문의 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얌전하게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반성하거나 뉘우칠 줄 모르는 악랄한 범죄자들은 물론이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인간들을 처단하려면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가졌으며 자비 따윈 모르는 녀석들이 필요했습니다. 알고 보면 마블의 퍼니셔가 존재하는 논리와 동일하지만 나쁜 녀석들은 가까운 우리의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대리만족을 선사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같은 소시민이 갖는 불안과 울분을 해소시켜줬던 셈인데 이와 동일한 전략을 가진 드라마가 또 한편 등장했습니다. 바로 나쁜 녀석들의 제작진과 마동석, 서인국, 수영 등이 만난 38 사기동대입니다. 기본적으로 38 사기동대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현실에서 살고 있는 소시민이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라는 점에서 나쁜 녀석들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대리만족을 이끌어내는 수단도 범죄를 범죄로 처단한다는 나쁜 녀석들의 설정을 이어받았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38 사기동대의 소재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청소년이라면 아직은 자신과 먼 얘기라서 와닿는 게 별로 없겠지만 반대로 성인이라면 이것 때문에 38 사기동대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대리만족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드라마 속 장면을 잠깐 보실까요? 체납세금 50억 있다고 치자. 50억? 그거 별거 아니야. 월 200번은 일개미들. 회사원 저런 애들. 저런 애들이 한 달에 가끔세다 건강보험이다 뭐다 월 30 정도 띄고 월급 받거든? 그러니까 저런 애들 16,666명이면 50억 그거 한 큐야. 쟤들은 선택권도 없어. 월급에서 미리 다 띄고 주니까 삥땅 칠래야 칠 수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일개미 저것들이 매달 꼬박꼬박 곡간을 채워주고 있다 이거야. 세금 더럽게 많이 띄네. 좀 투덜거리는 소리만 들어주면은 50억, 100억, 1000억?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쉬워. 일개미들만 있으면. 아이, 그래도 세금이 공평한 건데 평범한 직장인들한테만 그런 건 좀 아니죠. 예약했어. 그게 일개미들 숙명이야, 숙명. 직장인들이 죽어라 일을 해서 세금을 내줘야 정치인들이 씨를 뿌리고 돈 많은 분들이 경제를 돌리고 그래야 성일이 너 같은 공무원들이 먹고 산다고. 아니 뭐 동의는 안 되지만 알겠고요. 아니 근데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죠? 알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건 뭐 너무 현실적이라서 제가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직장인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만 해봤어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남을 얘기죠. 여기에 또 다른 장면까지 덧붙이면 과장을 조금 보태서 이 드라마를 꼭 한 번쯤은 보고 싶다는 바람까지 갖게 합니다. 물가 상승과 조세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딸, 따라서 네. 다음 달 정기 주민세 부과세 세금은 왜 맨날 오를까? 규정된 조항에 따라 주민세 개인 균등분과 나라 국간이 비어서? 및 법인 균등분 그럼 법인세하고 종부세는 왜 깎아줬는데? 이용할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부자니까. 15억 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나도 부자지만 이건 아니지. 주민세 인상으로 연간 공평하지가 않잖아, 공평하지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된 시예산으로 서울 시민들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며 세금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진 않는다는 것을 현실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고액 체납자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떵떵거리고 삽니다. 이 탓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직장인들은 왠지 모를 억울함과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384 기동대는 바로 이것을 가상으로나마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는 어떻게 해서 탈세자와 체납자들을 응징할까요? 우선 제목인 384 기동대의 의미를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384 기동대의 모태는 서울시 소속의 38 세금징수과 또는 일명 38 기동대입니다. 참고로 앞에 붙은 숫자인 38은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제목은 38과 기동대 사이에 글자가 하나 더 붙은 38 사기동대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쉽게 말해서 영화 범죄의 재구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38 사기동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뻔뻔하게 사는 나쁜 놈들에게 사기를 쳐서 받아냅니다. 이제 나쁜 녀석들과 마찬가지로 38 사기동대도 범죄자를 범죄자로 처단하는 드라마라고 했던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론 세금징수과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사기는 아닙니다. 좋은 사기든 나쁜 사기든 간에 어쨌든 범죄는 범죄니까 그걸 용인할 리는 만무합니다. 대신 세금징수과 소속의 공무원 한 사람이 가담했습니다. 바로 마동석이 연기한 백성일 과장입니다. 공직에 있으면서도 범죄자를 동원해 범죄자를 응징한다는 것에서 나쁜 녀석들의 김상중과 같지만 두 캐릭터의 이미지는 180도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 드라마에서의 마동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마동석과도 거리가 멉니다. 여전히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지만 평소에는 매우 온순한 사람입니다. 덕분에 38 사기동대의 유머 중 상당수가 백성일 과장에게서 나옵니다. 뭐냐 너는? 넌 뭐야? 어른이 먼저 물어보잖아 이 조팡매야. 잘 지내셨어요? 형사님? 아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당히 미인이시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 나 찌꺼기랑 일 안 하는 거 몰라? 아니 저기요, 그거 다 들리는데. 나 모르는 사람이랑 일 못 한다고. 난 그렇게 됐어. 아 이거 어른 보고 찌꺼기라니. 아 이거 나이 어린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 뭐라고요? 별 얘기 아니에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건. 아, 미인이십니다. 예. 아, 그거를 지금, 그거를, 이 친구가 말할게요. 제가 과장님 좋아하는 거 알죠? 유부남인데? 그런 농담만 안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얌전한 사람이 범죄자들과 손을 잡기로 결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게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법대로 해서 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어? 참 모순적이고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38 사기동대에는 현실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별의 별짓을 다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법으로는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게 원통할 따름입니다. 백성일 과장도 법대로 악덕 체납자를 처리하려다가 갖은 수모를 당합니다. 설상가상 도리어 폭력과 뇌물수수라는 누명을 쓰고 징계를 당할 위기에까지 처합니다. 백성일 과장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법대로 해서 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냐고 절규했던 사람이 왜 자살을 택해야만 했는지. 알고 보니 악덕 체납자에게는 뒤를 봐주는 고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놈보다 더 나쁜 놈도 있고 그놈을 봐주는 더 높은 공무원이 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결국 법대로 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이 참으로 무력하다는 것에 자괴감을 가졌을 즈음 서인국이 연기한 양정도가 나타납니다. 웃기지만 백성일과 양정도는 악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실은 다른 사연이 있어서 양정도가 백성일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용케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찰나 양정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기를 풀어주는 대신 체납세금 약 60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화끈하고 통크게 사기 한번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명색이 공무원인 백성일은 한참 고민하다가 부당한 현실을 더는 참지 못하고 그와 손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이리하여 백성일과 양정도가 중심이 된 38 사기동대가 조직됩니다. 두 사람 외에도 부동산 업계의 큰손인 노방실, 대포 통장이 전문인 장학주, 피싱 사이트를 만드는 정자왕, 그리고 양정도의 동료이자 꽃뱀인 조미주가 합류합니다. 여담이지만 조미주를 연기한 이선비는 지난주에 개봉한 굿바이 싱글에서 잠깐 나오더군요. 그리고 비중은 적지만 미스코리아 출신인 김주리가 노방실의 딸로 나옵니다. 이 얘길 뜬금없이 왜 하냐고요? 그걸 꼭 말해야 하나? 두 배우가 등장하면 유독 시력이 좋아져서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빠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수영이 연기한 천성이입니다. 비록 38 사기동대의 일원은 아니지만 이 드라마에서 빠져선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이는 백성일과 함께 세금 징수과 소속인 동시에 양정도와는 과거에 달갑지 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가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이 때문에 백성일이 양정도와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선 노발대발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기꾼과 일해서는 안 된다고 초지일관 반대했습니다. 이 말에 감이 딱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천성이는 통쾌한 응징을 기대하는 시청자에겐 바람 유발자입니다. 한 번은 38 사기동대의 계획을 모조리 수포로 만들 뻔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부들부들했지만 이 드라마에서 빠져선 안 되는 역할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와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범죄는 어디까지나 범죄고 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슈퍼히어로 영화들도 이것을 종종 중요한 화두로 꺼내고 있습니다. 38 사기동대에서 천성이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자의 뒤를 봐주고 있는 놈들과는 달리 천성이는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올바른 공무원입니다. 단지 반드시 법을 지키면서 일하자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38 사기동대와 충돌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의 아니게 38 사기동대에게 명분을 부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성이는 백성일을 징계로부터 구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를 찾아갔습니다. 순진하게 법대로 해서는 실패할 걸 뻔히 알고 이번에는 약간의 꼼수를 썼습니다. 다만 꼼수는 꼼수일 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천성이는 동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만만하게 찾아갔으나 예상과 달리 세금을 징수하긴커녕 역으로 당하면서 탈탈 털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그 나쁜 놈을 숭고하고 억울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시키는데 일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끝내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역시 법대로 해서는 법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재차 확인시켜준 셈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사기를 쳐서라도 저 나쁜 놈의 재산을 몰수하고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38 사기동대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돈을 우선하고 사람을 우습게 알던 저 악랄한 인간에게 제대로 엿을 먹입니다. 천성이가 보기 좋게 당한 직후에도 양정도가 백성이를 도와서 또 한 번 거사를 치르려고 준비합니다. 이미 한 놈을 성공적으로 조졌지만 이번에 상대해야 할 놈은 더 위의 공무원과 연줄이 있는 사악한 영감입니다. 체납액은 무려 약 500억. 이 영감을 조지더라도 아직 실체가 공개되지 않은 끝판대장이 남았습니다. 더욱이 그놈은 한참 높은 공무원이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뇌물을 쳐드셨겠죠. 과연 38 사기동대는 법을 자기 편한 대로 다루는 악당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백성일은 무사히 징계를 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천성이는 현실의 한계를 인정할지 아니면 끝까지 법을 고수할지도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정도에게 힘을 실어준 왕회장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쩌면 끝판대장의 정체가 왕회장이거나 그와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도 같은데 실제로 제 예상이 맞아떨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